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연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초청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기호 4번 무소속 김광철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연천군의 유권자들이 이 토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자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김광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철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수 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광철 후보입니다. 연천을 세계 인류 환경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은 규제가 역설적으로 천혜의 자연을 지켰습니다. 환경이 경쟁력인 시대, 이제 연천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탄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셔틀 전철을 철폐시키겠습니다. 한반도 탄소 중립 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접경지역 DM지연합 특별지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GTX 신호선을 연천 연장하여 강남을 40분대에 주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연천 고속도로 신설로 1시간 진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포천 연천 고속도로 연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민통선 북상 조정 및 군사시설 재배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민선 7기에 민선 5, 6기에서 넘어온 지대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해
전곡역 구간 교량화 사업이 관철되었고 또 우리 빅스 산단에 1,000억 원의 투자 협약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37번 국도가 완성이 되었고 국립 연천 현충원 조성 사업도 올해 말 시시 설계를 끝내고 202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번 대체 우회도로도 올해 연말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연천군은 제2행기관에 유네스코 2관왕에 등재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과 함께 유네스코가 인정한 연천을 세계 인류 환경 자연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상호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수 후보 유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인 김동연 후보자께서 공약하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와 함께 평화가 경제다라는 큰 틀에서 연천군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유휴지들을 통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평화경제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을 추진하여 우리 청년들이 연천으로 들어오게끔 행복주택 3,000호를 건설을 하고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를 이용하여 10,000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가 빨리 추진이 돼서 연천 서울 간 30분대로 좁혀 나가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셔틀 전철 문제를 용산에서 연천까지 원스톱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이 응급실이 없어서 응급센터로 인해서 인근 도시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응급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병원을 유치하여 가시다가 인근 도시적으로 이동하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 자연생태, 생물권 보존지역인 이런 지역들을 이용해 평화 안보 관광과 함께 체류형으로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류형으로 됨으로써 연천에 돈을 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산, 고대산을 통해서 모노레일 설치와 함께 관광지 개발을 또 해나가겠습니다.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 5일장으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장 추진하겠습니다. 네. 처리장. 네. 네, 다음은 김덕현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존경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농번기로 바쁘신 때에 소중한 시간을 내서 방송을 보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선택한 기호 2번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인사드립니다. 연천 군민 여러분, 저 김덕현 말도 잘 못하고 키도 101m 62c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은 잘 못해도 맡겨진 일에 반드시 완수했습니다. 제 키가 작아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연천 군민을 우러러보면서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연천은 수도권 인구 억제 규제와 군사지역 규제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은 자치하고 온갖 규제로 묶여서 살다 보니 인구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연천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공무원으로 40년을 보냈고 나의 미래도 연천에서 마무리할 고향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천군을 확실하게 바꾸어 새로운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덕현 출마를 결심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 혼자의 생각은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담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연천의 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저와 손잡고 힘있는 경제군수, 우리 연천을 확실하게 바꾸어 갈 국민의힘
기호 2번 연천 군수 후보 김덕현을 지지했을 것을 모두에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연천군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천군은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지방소멸 대응기금 조성 등 인구 유입 유치 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연천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께서는 연천군의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유상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가 정말 연천군은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라남도 고흥의 그 실정이 30% 가까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연천군 또한 따져보면 28% 가까이 되는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 인구가 젊은 층이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층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규제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무슨 공장총량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인근 파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그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내년 4월이면은 전철이 지금 개통이 되고 3번 국도가 올 12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연천군에 이제는 주택이 보급이 돼야 되고 주거지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이지의 산업단지, 지금 현재 비스 산업단지 외에도 국가산단을 유치를 시켜서 실질적인 직업 창출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지금 제대로 하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분들이 연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행복주택을 마련을 해서 3,000호의 청년 행복주택을 마련합니다. 네, 유상호 후보님 죄송합니다만 발언 시간을 오바해서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인구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4, 5년간 연천군의 인구는 미산 왕직면을 포함할 정도의 2,710명이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이면서도 인구 소멸 위기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천군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인구 증가 대책의 기본 정책 방향으로 유출 인구 감소와 유출 인구 증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전철이 개통되고 3번 국도가 연말 완성이 됩니다. 남은 것은 서울 연천 간 고속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고속도로가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빙그레가 들여오다 나간 부지에는 하이테크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2,500명의 고용 창출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3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50만 이상 시지역만 해당되던 특례시가 특례군으로 전환됐습니다. 우리 연천군도 인구 소멸 지역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연천군의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인구 증가를
네, 이어서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연천군은 한반도의 지리적으로는 중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접경 지역, 휴전선, 또 38선이 그어진 지역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쟁의 어떤 참화를 갖다 겪어왔던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보통 남쪽 회귀성이 있거든요. 서울도 보면은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요소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부분 또 두 후보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법제도에 정비 미비 부족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법들이 얽매여 있습니다. 일례로다 우리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연천군을 인천시의 옹진군과 함께 영에서 좀 제외해달라는 걸 갖다가 전전임 군수 때서부터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인구 소멸 지역으로 다 저희가 제정이 된 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갖다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적으로 분명히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프라가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올해 연말을 비롯해서 연초까지 내년 연초까지 되면은 도로 인프라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 인프라를 기점으로 해서 연천군이 가장 경쟁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에 대한 유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화됨으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가 양산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연천군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다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연천군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17.5%임에 비해서 연천군은 28.1%로 연천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연천군의 2021년 기준 장애인 수는 3,461명이며 이중 노인 비율은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연천군은 찾아가는 건강복지상담실 등 정책을 내세웠지만 아직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각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연천군 복지사업은 보편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습니다. 또한 그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 부처 협력에 대한 적극성이 요구됨에도 타 부처와의 협력 및 연계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은 사회복지 건강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 플러스 의료 전달 체계 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 생활 밀착형 돌봄 의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천군에 108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경로당으로 경로당의 기능을 의료 서비스 기능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비대면 터치 기반 인식 건강 체크와 치매 예방 진단 기능을 부여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인 시니어 스마트 매니저를 양성해서 노노 케어 및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수요를 공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연천군이 처해 있는 노인의 비중이 대단히 높죠. 초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다 이게 검토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10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이 쉼터 및 또한 어떤 의료에 대한 시의 시설로도 지금 변환을 갖다가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종합노인복지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종합노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여러 명이 되는데 연천읍에 있는 우리 노인복지관과 백각 서부권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300명 또 한 200명 이렇게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여가 활동이라든가 레저 활동에도 어떤 지대한 영향을 갖다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노인들이 즐길 수 있고 또 건강을 갖다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의료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여가를 통해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천군에는 지금 36홀의 우리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부부라든가 또 아니면은 노인 동년배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운동을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이 되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하게 노인들을 갖다 찾아가는 정책들을 갖다 펼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벌써 28.1%입니다. 노인 인구가 12,024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이분들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룬 정말 역군들로서 노후 대책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천군에 지금 도립병원을 유치를 해서 노인 질병 전문가 및 응급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복지를 확대해서 의료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로당이 잘 갖춰진 데가 없습니다. 연천군 경로당이 말씀하셨듯이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발전시키면 노인의 삶의 질 상당 부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과 여가 프로그램을 공유를 해서 이 유휴 공간들을 잘 마련을 해서 주민 회의실 등으로 운영하고 장구, 서예교실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두 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노인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체가 돼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연천군이 노인주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노인주에 건물을 건립을 해서 노인 복지 향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천 장애인 실질적인 그 장애인 복지관을 보유하지 못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은통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천군은 은통산업단지를 통한 북방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1, 2차 분양 결과 9개 기업 170억 원의 분양 계약 및 1,000억 원의 투자 협약이 체결되어 산업단지 조성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은통산업단지는 식료품, 화학, 전기 등의 9개 업종 유치를 목표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두천시 소재 마니커의 증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같은 환경오염 및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께서 은통산업단지 조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김광철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은통산업단지는 경기도 도시주택공사와 경기도 연천군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나가는 복합산업단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고 용인에 지금 2차로다가 복합산업단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장이 거의 부지가 완료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9개 업종만의 분양이 아니라 좀 3차까지 해서 15개의 업종이 좀 분양이 좀 됐습니다. 한 210억 원 정도의 계약이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또한 거기에는 우리기술이라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제어 안전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세계 4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1위의 기업입니다. 이게 식물 바이오 추출 기업을 갖다가 연천군에 투자 유치를 의향을 해서 사랑과 선행이라는 기업대에서 1,000억 원대의 우리가 투자 유치의 MOU를 4월에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다가 근간으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가 종사 인력에 대한 수급 문제입니다. 기업이 가장 들어와서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 수급의 문제인데 과연 인력 수급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철이 이제 저희가 내년 4월이면 개통이 되거든요. 인근 동두천이라든가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있겠고 또 거기에 연계해서 공단 내에 한국공학대학에서 연계하는 계약대학원을 같이 연계시켜 우리 고등학교에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천읍 통연리에 지금 빅스 산업단지가 지금 유치를 시켰습니다. 유치 업종으로 보면은 식품 제조업이 지금 9종으로 20% 분양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분양이 이제 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 TF팀을 구성하고 조기에 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 정상 가동 시에 기업체분들이 그 종사하는 분들이 출퇴근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머지 또 산업단지가 또 더 유치가 되게 되면 실질적인 출퇴근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통연리의 그 전철 역사를 건립을 다시 해서 노동자들이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또 역세권도 또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나 뭐 주민들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빙그레 산단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어찌되건 잘못되었지만은 이 빙그레 산단 이 자리에다가 앞으로 국가 산단 50만 평 정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연천군에는 그 BIX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된 4개의 산업단지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만 산업단지는 그 크고 작은 그 환경 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논점이 되고 있는 그 은통 산업단지 역시 폐기물 발생량 처리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한 고민이 대두돼 있습니다. 지난번 그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내 발생량을 축소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서 이 폐기물 처리 문제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극대화하는 것, 그 이면에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양 조기 추진도 중요하지만 환경 문제는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식품 제조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유치 계획이 있는데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가이드라인인 표준산업 분류코드를 강화해서 가급적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연천군수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들을 각 후보자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며 공약 발표가 끝나면 차례로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지고 그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을 한 후보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유상호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앞으로 경기 북도 신설을 통한 평화자치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게 실행이 된다 그러면은 연천군은 앞으로 서울 연천 간 가까워지는 그 시간대가 30분대 1시간대로 좁혀지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산업단지가 있음으로써 주거단지가 필요합니다. 일부 한쪽에 신도시를 미니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이 주거지와 또 산업단지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현재 우리 주민들이 정말 바라고 있는 화장장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 지역에 화장장을 꼭 건립을 해서 외부로 이 4일, 5일장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또 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연천에 있는 그 목욕탕이 하나 없어서 목욕탕을 지금 목욕을 하려고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 지금 연천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서 문화 복합 그 단지를 구성을 해서 목욕탕과 또 수영장 그리고 원하는 그 볼링장 이런 문화시설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예. 한 20여 초 남았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가게 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탈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SOC 인프라를 잘 구성을 해서 연천에 접근성이 좋게 만들고 또 대중교통이 환승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연천군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덕현 후보에게 유상호 후보에게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그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동천시 상패동 일대에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천시 국가 산업단지는 우리 연천군보다 접근성이 좋고 두 번째로 인력 수급이 원활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그 상황인데도 과연 연천군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예. 우선 그 좀 더 있다가 시간 하셔도 되니까요. 유상호 후보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인근 도시보다도 우리 연천군이 앞으로 더욱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정부에서 그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정부 그 외곽순환로에서 동두천 합해동까지 지금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 중에서 먼저 1차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연천까지 20km 되는 그 거리를 2차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단은 공약사항에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를 집어넣었고 또 경기도지사 또 연천군수인 저도 후보 입장에서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를 집어넣습니다. 이런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가 빨리 진행이 됨으로써 접근성이 1시간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국가산단은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서 분양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한 여기에 3번 국도가 내년 올 12월 달이면 완공입니다. 조금 늦어지면 내년 4월이고 전철도 마찬가지로 내년 4월이면 충분히 개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SOC가 어느 정도 연천군에 이제는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빅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이 동두천 인구 파주보다도 더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덕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우리 유상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실내 수영장 목욕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후보도 저는 그 헬스케어 센터를 그 구축할 그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내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목욕탕, 전국 우리 시가지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종합 그 레포츠 타운으로 종합 그 케어 센터를 예.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시간 좀을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볼링장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연천군이 그만큼 인구가 줄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이 인구 7만 가까이 되던 인구가 4만 2천으로 경기도에서 최고 꼴찌인 동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목욕탕이나 헬스장 이런 것들은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관에서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참담함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천군이 지금 누가 지금까지 집권을 했습니까? 30년 가까이 한쪽 당에서 지금 이 연천 지방 정권을 지금 추진해 오면서 이렇게 낙후 지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목욕탕을 관에서 이제는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많은 기업체들을 끌어들이고 일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되 그렇게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 관에서 일단은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다음은 김광철 후보가 유상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우리 유상호 후보께서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를 갖다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산업단지에는 함정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추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우의 수로 봤을 때도 지금 미분양된 수도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산단도 그렇고 지방산단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제는 산단 추진 문제가 그 지역 경제하고 어떻게 지금 부합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업종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데 이 업종을 갖다 첨단해가지고 우리 남경필 지사 때부터 또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추진해 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유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네. 그 첨단 산업단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뭐 로봇 시대, 뭐 아니면 AI,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로봇이나 이런 장비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연천군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인프라 중에서 특히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지 도로도 깔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실질적인 이 공업단지 이런 단지가 국가산단이 구성이 됨으로써 세금 문제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금을 우리가 걷어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우리가 원하는 관광 분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연천군이 앞으로 평화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터가 아니라 이제는 남북관계의 어떤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런 그 첨단 그 산업단지가 분명히 남북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은 좀 바로 연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앞으로 남북관계의 어떤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우리가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김광철 후보가 유상호 후보에게 다시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답변이 좀 너무 우리 유 후보님 좀 나이브한 답변인 것 같아서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다가 첨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로 혈안이 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풍선 띄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연천 지역에 가장 필요하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어떤 시체 추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떤 것인지 좀 말씀 좀. 예, 유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이게 이런 그 공약 사항들이 추진할 때 좀 완벽하게 준비를 또 해나가야 되지만 일부 좀 미비점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가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제 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100% 이걸 유치시키는 것보다도 일부 우리 연천군에서 지금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통해서 이거를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그 공장들이 좀 필요하다, 단지들이. 그래서 병행을 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이 국가산단이 구성이 됨으로써 그 국가에서 예산들이 대거 또 연천군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예산들과 함께 그 산단이 구성이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세금 문제가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세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선순환으로 재투자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덕현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발언 시간 2분입니다. 예, 두 가지 공약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천군의 그 재정 확충에 대한 방안입니다. 현재 지난해 말 5,700억의 우리 연천군의 본 예산인데 이를 2026년까지 1조 시대로 신장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연천군이 재정 자립도가 17.8%에 그치고 있는데요. 연천 군민이 원하는 사업, 연천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하여할 사업이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군수의 무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예산을 이렇게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 능력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년 말 개통 예정이었다가 내년 4월로 연장된 수도권 전철 1호선 사업에 셔틀 전철을 하지 않도록 직결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기본 계획에 수도권 1호선으로서 인천서 연천까지 논스톱으로 1일 편도 44회, 왕복 88회 운행하는 것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를 코레일에서 수익성 문제를 가지고 셔틀로 한다는 것은 연천군 도시 발전을 강하게 막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철 후보부터 김덕현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시간 30초입니다. 그 1조 원 예산 확보 공약에 대해서 우리 김덕현 후보에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재임 시에 매년 20%씩의 예산을 갖다 확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인근의 포천시의 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건 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건 좀 보충 질문에 하시도록 하시고요. 우선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이 예산을 이제 1조로 매년 20%씩 신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따릅니다. 하지만 연천군의 재정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그것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보면 잘 아시지만 그냥 주지 않습니다. 당위성과 명분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각 부처의 수많은 예산의 공모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신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면 연 20%의 예상 신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것은 군수와 공직자들의 일치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김광철 후보, 김덕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제가 포천시 예산에 대해서요,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올해죠, 올해 2020년도 예산이 한 5,600억이 이제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된 게 작년 대비해서 한 13.5% 정도가 이게 증가된 액수거든요.
사실 우리가 재정 자립도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편인데 국비, 군비, 우리가 또 국비가 많은 부분을 갖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갖다가 아마 후보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주민 생활 만족도를 위한 많은 예산을 국가가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으며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특례군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례군 제도는 행재정적 특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산 지원은 물론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의 강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유네스코 2관왕, 이것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더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본 그 특례군 제도를 남쪽의 소규모 군단위 지역에서는 연합체를 결성해서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은 본 제도의 취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번에는 유상호 후보가 김덕현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셔틀 전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셔틀로 지금 운행한다고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안 됐는데 검토만 하고 있는지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코레일에서 그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발주해서 10월 달에 그 용역 준공이 되는데 이 용역 그 과업의 내용은 수도권 1호선 직결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제시했던 셔틀 전철 수요의 산정치는 오래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최근에 연천군의 방문 수요 또 BIX 여러 가지 산업시설 또한 지금 국립현충원이 완성이 되면 연간 300만 원의 여객 수요가 창출되는 등 이러한 그 승객 수요 산정 기준치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코레일에서 이 용역에 전부 담아서 수도권 1호선 전철 직결 운행으로 가기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셔틀 전철 운행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유상호 후보가 김덕현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확정된 셔틀 전철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우리 주민들한테 확정된 것 마냥 이게 지금 상당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 중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만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김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방침은 이렇습니다. 전철 운행 시간과 노선의 결정은 전철 개통 시기 2, 3개월을 앞두고 코레일에서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지금까지 셔틀화가 결정된 바가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해왔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물밑으로는 지난 2018년 5월경인가요? 육량 3편성으로 셔틀 전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노출됐습니다.
그 이후로 코레일에서는 셔틀로 가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다가 2021년 초에 제가 문제 제기를 연천군 코레일에 다각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셔틀 전철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제안이 되어서 현 국민의힘에서 경원선 셔틀 전철은 없애고 직결로 운행하겠다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예, 후보자들의 연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이지만 시간을 조금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시간 엄수를 계속 사회자인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죠. 발언 시간 2분 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우리 연천에서 좀 회주가 되고 있는 한반도 탄소 중립 지구 지정을 위해서 이 공약을 갖다가 발표를 합니다. 연천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어서 상당히 그 접근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소 중립지구 지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그 부담금을 갖다가 물려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에다가 이걸 203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갖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연천구는 인센티브를 갖다 받아야 된다. 연천을 포함한 우리 접경 지역에 위치한 옹진서부터 고성까지의 10개 시군이 이렇게 저희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우리 연천군이 제안하고 또 제가 제안한 접경지역 시장구수 협의회에서 이 안을 갖다 용역을 갖다 좀 발주를 갖다가 올해 1월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다가 정부하고 힘을 합쳐서 저희가 탄소 중립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요. 하나는 접경지역 DMZ 연합 특별지자체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저희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다가 불이익을 갖다 받아왔습니다. 파주를 김포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거의 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 그다음에 우리 연천, 또 그다음에 저쪽에 강원도에 우리가 한 5개 시군은 인구가 이제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연합체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김광철 후보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상호 후보부터 김광철 후보에게 질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기 이 부분하고 좀 조금 떨어진 그 질문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빅스 산업단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광철 군수님께서 계실 때 전봇대를 지금 이제 거기다 지중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산업단지에다가 지금 전봇대를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그 전봇대를 왜 저렇게 예, 사용을 하실까라는 의문점이.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이 빅스 산업단지는 저희가 이제 남경필 지사 때 추진이 돼가지고 사업비가 1,450억으로 이렇게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물론 지금 유상호 후보께서 얘기하신 대로다가 거기를 갖다가 지중화 시켰다 그런다고는 오히려 미관상으로 상당히 좀 보기가 좋아졌을 텐데, 저 역시도 그것이 전봇대로다가 이렇게 그 공단 내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미관상으로다가 좀 보기 싫은 면이 좀 노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설계상에 그렇게 된 것이라서 건물들이 들어게 쓰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 미관 그 문제는 아마 저는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빅스 산업단지는 또 말씀드리면은 거기를 갖다가 아까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김덕현 후보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산업단지 하면 우리가 9개 거기 우리가 업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주물이라든가 또 피혁도 일부 포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15개 업체, 한 57개 업체 중에서 15개의 이 업체가 지금 분양이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빠르게 좀 분양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이게 우리가 분양 예정 기간을 갖다 8년에서 9년 정도를 갖다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정말 천혜의 우리 자연을 환경을 갖다 잘 같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종 변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 식물 바이오 추출 클러스터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상호 후보, 김광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할 시간 드립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 전곡 연천의 일부 지중화 사업을 우리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뭐 나름대로 그 지중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하려 그러면 상당히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걸 지중화 사업으로 함께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경기도 우리 특조금이라든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그 지중화 산업을 이제 우리 전곡 시내의 일부 구간을 갖다 저희가 좀 시행을 했고요. 연천도 저희 그 일부 구간을 다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게 재정의 문제인데 재정만 저희가 확보된다 그런다면은 유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5대5의 사업이거든요. 한국전력하고 저희 연천군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다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주검으로 갖다 좀 완료를 갖다가 좀 더 촘촘하게 하겠다.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덕현 후보가 김광철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탄소 중립지대 좋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연천군 중면을 상징적으로 그 탄소 제로화 지역으로 시범 지정해서 운행하게 되면 DMZ과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연합의 구심체로서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연천군 중면은 우리 연천군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지만 상당히 그 중앙 지역에 좀 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또 우리 겸재 정선 선생이 저 상령에서 시작해 가지고 뱃놀이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린 우화 등선이라든가 여러 그림들이 이렇게 전전하고 있는 정말로 연천군에서 비경을 갖다가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유네스코의 이관왕 지역이고 저희는 또 DMZ를 갖다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와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DMZ 3관왕 지역이 된다 그런다면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의 어떤 여타 지역보다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중앙의 센터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고 또한 그 임진강과 한탄강이 이 북쪽에서 발원하는 강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지구의 사무소 위치에 대해서 또 전에 저희가 유엔 기구를 갖다가 저희가 하나를 갖다 유치하겠다는 제3세기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면 지역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다가 발돋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 우리가 영강 큰물터 이야기라고 지금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수터이죠. 군남댐 위에. 그 지역의 영강 큰물터가 자연을 갖다가 잘 보존을 하면서 최소한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다면은 지금 우리 김덕현 후보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곳으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네, 김덕현 후보, 김광철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실 시간 드립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중면을 제안하는 이유는 중면은 지역 특성상 임진강이 에워싸서 남북에 접경을 이루고 있지만 중면을 들어가기 위한 그 진출업로가 외길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에 그 중면 2개 마을이 있습니다만은 그 2개 마을, 그 지대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을 일단 그 탄소 제로인 전기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서 네. 예, 김광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통성 북산구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인구부대 28사단과 협의해서 초소 이전에 대한 문제, 또 민통선 이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협의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2024년까지는 한 임진강에서 저쪽 서부권역이죠. 한 850만 평 정도의 부지를 갖다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 발돋움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상존해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천군은 아직까지 인구는 좋고 면적은 서울시의 1.1배가 되다 보니까 각종 거대 자본이나 투기 자본들이 어쩌면 들어와 가지고 님비 현상을 갖다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 한탄강 유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그러한 건이거든요. 우리 전국의 간파리 지역에는 지금 여러 환경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 잘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연천군의 자연환경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계속 무너지게 되는 이러한 역현상을 갖다 초래할 수 있다. 이 자연을 지켜내는 것이 연천은 어떤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현재까지 저희가 저개발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시된 주제에 대한 후보자들 간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니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과 보충 질문은 1분 이내에,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과 보충 답변은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 엄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사회자가 가급적 제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부족한 의료시설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덕현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 진행하겠습니다. 김덕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시간 10분 드립니다. 우리 연천군의 그 보건의료 문제는 그 인구 감소와도 직결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의 그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를 보면 1989년도에 개원된 보건의료원이 의료의 중심축을 또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진료 서비스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인근 의정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의료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보건의료원을 도립병원화 한다는 그 후보자님들 또한 많은 그 과거에 정치계에서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그 안을 제시합니다. 도립병원화도 추진해야 하지만 한쪽으로는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과 인근 지역의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과 협진 진료 체제를 구축해서 수준 높은 전문의가 비대면 진료 또는 정기적인 예약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서 연천 군민이 지금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공약으로 그 도립병원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과연 그 도립병원 유치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난 4년 우리 도 의원님과 함께한 이재명 지사, 나아가 과거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은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군수가 되시면 어떠한 방향으로 도립병원을 유치하실 생각인지,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4년간 역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지사께 우리 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도 우리 의료원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경기 도립병원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연천보건의료원은 그 페이닥터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 공중보건의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응급센터라든가 일부 그 우리 환자분들이 보건의료원에 들렸다가 조그맣게 하나 그 상처가 나서 꼬매는 부분도 제대로 못 꼬매고 인근병원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그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료 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그 주장을 열심히 한 결과 그 청소년 서학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정신과의 페이닥터 예산을 한 10여 원 정도 확보가 되어서 2년 전부터 아마 지금 현재 그 실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정말 우리가 연천보건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도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경기도 예산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경기도와 함께 의논을 했는데 파주, 포천, 의정부에 지금 경기 도립병원이 지금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있는 이 도립병원들이 100% 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천에 도립병원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그 수요자들이 인근 도시에서 연천으로 올 수 있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공공의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 적자가 수십억씩 나올 수 있는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페이닥터 비용만 이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요번에 제가 도립병원으로 다시 한번 그 공약을 세운 이유는 이제는 정말 그 의료 공공 복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공복지 의료는 당연히 이런 낙후 지역일수록 충분히 우리가 도에서 도립병원화 시켜서 관리를 해야 된다. 유사시에 얼마 전에 우리 연천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수도원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그런 그 장소까지 그 우리 코로나 병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는 공공복지, 공공의료 차원에서 이렇게 어렵고 응급센터 하나 없는 이런 연천군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도립병원을 유치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주도권 토론인데요. 서로 이제 상호 질문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토론은 김덕현 그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김덕현 후보 계속해 주시죠. 도립병원 현재 우리 경기도 내 6개 의료원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그 좀 정책적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시가 의료 기관이 취약했을 때
의정부 도립 의료원이 많은 기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의정부시에 보면 을지대학병원이 최근 개원이 됐고, 인제병원이라든지 거기 성모병원 등 많은 그 대형 그 병원이 지금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도내의 그 6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립병원의 필요성, 설립 당시와 지금의 의료 환경 변화, 그리고 이 접경지역이라는 연천군에 도립병원화가 필요하다면 기존 도립병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지역으로, 시급한 지역으로 도립병원이 전환 배치되지 않는가.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접경지역, 취약지역의 의료 혜택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방안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그 제안을 해 봅니다. 뭐 특별하게 아닙니다. 그 질의 시간은 드리니까요. 김덕현 후보님 다른 분한테 어떻게 질의하신 건 아니시죠? 네. 예. 그럼 이거로 어떻게 그만하시겠습니까? 예. 네, 다음은 김광철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질문과 보충 시간은 1분 이내시고요. 질문을 받은 후보자의 답변과 보충 답변은 1분 30초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으니까요. 이걸 좀 기준으로 하셔서 김광철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역시 시간 10분 드립니다. 예, 저는 연천군에 처한 문화관광 예술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은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역사 유물 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반도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는 이 연천군을 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부족이 결국 대한민국을 갖다 이렇게 지배할 수 있다, 한반도를 갖다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정설이었더랬죠. 한마디로 우리 연천군은 삼국시대부터 전쟁터에 되는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38도선이 그어지고 또 휴전선이 그어진 지역이 바로 우리 연천군입니다. 이러한 연천군이 기회의 땅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문화관광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수도권의 인구를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와중에서도 연천군을 찾아준 관광객 수가 156만 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그 전년도에는 한 62만 명 정도였더랬죠. 증가한 액수가 2.5배 정도 우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을 갖다 이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연천군에 볼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었더랬는데 이제 연천군을 갖다가 먼 거리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좋은 자원이 또 이렇게 좋은 자연이 산재해 있느냐 하면서 연천군에 방문을 갖다 하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세컨하우스를 사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겠거든요. 인구 유입 시책이 가장 우리 연천군에 필요한 것은 저는 이 관광 자원, 그다음에 생태, 이 자연 자원에 대한 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덕현 후보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네. 그 부족한 의료 시설 해결 방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지금 관광 이런 분야가 아니고요. 복지 분야 중에서도 부족한 의료 시설 요거로서 좀 한정해 제가 주시면. 주도권 토론이라고 그래서 주도권 토론인데 그 주제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후보. 이게 이제 우리가 도립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유상호 후보도 이제 도의원 생활을 하시면서 주력을 해왔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도의원 그 재선을 하면서도 화두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군정 발언은 도정 발언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의 그 경로를 통해서 도립병원 유치를 위해서 좀 뛰었습니다만은 작년도에 우리가 전임 지사께서 경기도 공공산하기관을 갖다가 이전하겠다. 억강부회라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갖다가 가지고 나오셨는데 결국 우리 연천군이 거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한 군데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분명히 한 군데는 갖다 지정해 줄 것이다. 그것도 큰 산하기관을 하나를 지정해 줄 것이다 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민을 포함해서 한 5만 5천 명 정도가 서명지를 받아서 올렸고 플래카드도 아마 연천군 유사 이래
가장 많은 플래카드가 걸렸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국민의 염원을 갖다가 관철시키지 못했거든요. 도립병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그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문제라 한다 그러면 응급실 기능의 문제하고 전문화된 병원, 그다음에 아까 페이닥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페이닥터라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의들 갖다가 우리가 유급 이렇게 그 의사를 갖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립병원이 이게 자꾸만 추상화되기 전에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예산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도비가 보존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상쇄하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기능적으로 좀 전환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덕현 후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립병원화의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현실적인 그 의료 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대형 병원, 저는 지금 협의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 경희대학병원하고 링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료나 약계 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화상 진료 시스템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큰 줄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의 지역적 현실을 저는 활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연천군은 수도권이면서도 젖병 지역으로서 인구가 감소돼서 지역 소멸 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정당성과 명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라서 우리 지역적 현실을 고려한 관련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법규와 인근 대형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요. 제가 군수가 된다면 연내에 대학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연천 군민이 보건의료원에서 지역 내에서 대학병원급의 물론 제한적이긴 하겠죠. 제한적이지만 많은 군민이 의료 수요가 많은 그런 진료 과목에 대해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당장 현안인 연천군의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현 후보한테 다시 한번 좀 질의드리죠. 협력예산병원이 지금 우리가 협력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마 의료원도 지금 체계이 좀 돼 있죠. 여러 군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달 체계가 좀 비현실적이다. 아까 지금 우리가 화상 진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의사협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안은 좋습니다. 좋지만은 의료 전달 체계의 어떤 구축 문제가 선 과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먼 일이 아닐까.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근에 코로나 상황 이전과 이후는 지금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 변화의 축이 화상 진료,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그 의료 정책이 변환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느 지역보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자체는 바로 우리 연천군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연천군의 정착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는 당위성 제시가 우리 연천군이 하여야 할 몫이 아닌가 합니다. 네, 시간이 저한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유상호 의원한테 잘 들었고요. 유상호 의원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좀 전문화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건강검진조차도 거의 외부에서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센터를 갖다가 좀 프리미엄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정책을 갖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응급실의 기능 보강입니다. 지금 거기 공보의 3명이 배치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여러 명이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응급실 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네네. 이제 응급실 기능 보강 문제는 뭐 그 기본적인 그 닥터 3분 이상이 그 센터를 운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예산 부족으로 응급센터를 지금 운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보건 지금 경기도 우리 그 지금 의료원을 경기도 의료원 경기 병원급으로 이걸 격상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는 연천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금 연천 보건의료원은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도립병원이 또 도립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끌어다가 그 응급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페이닥터들이 4명 이상, 3명 이상, 4명 가까이 되는 그 응급센터의 그 의료진들이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김덕현 후보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도립병원에 대한 실행이 좀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우리 유상호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간이니까 그 답변은 같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상호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는데요. 역시 시간 아까 말씀 못하셨던 거 포함해서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우리 도립병원이 우리 최대 그 좀 관심사고, 또 실질적인 응급센터의 기능이 전혀 지금 우리 연천보건의료원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 구민의 보건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도립병원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도립병원을 유치가 안 된다 그러면 도립병원화라도 시켜서 응급실을 좀 제대로 운영을 좀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 산부인과, 그다음에 청소년 소아과, 그다음에 정신과, 우리 연천군이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층에서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제가 봤을 땐 최고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신과를 과를 또 유치를 시켰고요. 첫 번째 산부인과는 연천군의 반의 인구가 여성인데, 산부인과는 아이들만 낳는 게 아니라 또 우리 부인과, 지금 말씀하셨던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또 부인과도 봐야 되고, 이런 정말 그 어려운 이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또 유치를 시켰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하나 제가 우리 김광철 후보자님께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의 그 신서면에 가면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당연히 뭐 의사, 뭐 일반 의원이 조그만 의원 하나 없기 때문에 약국이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자그마한 마을에도 약국들이 있는데 신서면에는 약국이 하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다가 약국과 의사, 그러니까 약사와 의사를 함께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기본적인 공공 의료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철 군수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미연 지역이, 신서면 지역이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좀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군인 경제로 인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약국이 없어졌어요. 병원, 의원이 없어졌습니다. 고령화율이 아마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가장 빠르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현충원 조성 사업이 저희가 25년도 말에 저희가 완성이 된다 한다면은 유동인구가 만장이 됐을 때는 200만 정도를 갖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다가 이거는 어떤 그 경제 논리로다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좀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 그 보건 거기 지소가 있지요. 거기서 좀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공무원은 이제 노동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약의 문제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는 야간에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좀 공공 부분에서 우리 구원에서 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저희가 좀 유도를 할 수 있게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질문해도 예, 저는 이 도립병원화 내지 도립병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4년 동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우리 연천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을 때 적자 운영을 하지만 꼭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꼭 관철을 시켜나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차적으로 응급센터가 지금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의정부, 파주, 포천에 있는 도립병원, 또 연천까지 우리가 도립병원화가 된다 그러면 이 중앙의료 응급센터, 그러니까 양주 같은 이 중앙 센터로 이렇게 보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양주 정도에다가 종합의료 응급센터를 이거를 우리가 뭐 헬기를 뭐 운영한다거나 요즘 뭐 헬기들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헬기를 이용한 빠르게 이 응급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좀 마련을 해서 연천의 이 의료 낙후 지역인 우리 주민들을 의료 복지에 접근을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제 생각이 우리 김덕현 후보자님께서는 이 타당한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의 의지는 뭐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잘 추진을 해 보시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연천군의 군민의 목소리는 아주 시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구 소멸 위기까지 몰려 있는데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선제적인 대응이 없다면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코로나 시국에 우리 지역 어르신을 한번 응급센터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센터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왜 코로나 때문에 바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밖에서 기다려 또 뭐 1시간이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병원으로 몇 군데를 다니면서 결과적으로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보면서 연천군에 살다가 잘못하면은 병원 가다가 돌아가시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연천군이 지금 낙후됐다는 얘기가 우리가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못 먹고 못 사는 부분은 본인의 문제지만은 공공 서비스인 이 의료 부분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이 어려운 부분들을 간과를 하고 지나갔다라고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로 당장 지금 응급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말 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차선책으로 지금 응급 종합센터를 양주에 만약에 설립을 하게 되면은 접근성이 의정부나 파주보다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하는데 아까 우리 말씀해 주셨던 김강철 후보자가 말씀해 주셨던 산부인과나 일부 이런 부족한 시설들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지금 건강검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산부인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김광철 후보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실무를 갖다가 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내지는 지금 예상 방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갖다 하고 있고 정책 결정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제안을 했던 프리미엄 이제 건강지원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병원급 정도의 그런 어떤 그 건강검진을 갖다가 만들겠다 해서 올해 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확충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갖다가 좀 개량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갖다 담아내겠다. 이렇게 제가 다시 재선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하나는 저희가 산부인과가 아까 유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리 경기도의 지원으로다 산부인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연천군에 또 없는 게 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출산 인구가 한 뭐 200명 정도 저는 밑으로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출산은 우리가 병원에서 하지만은 산후조리는 그래도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해줘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닥터가 이제 공급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시설은 간호사 몇 명만 보강하면은 저희가 우리 주민들한테 산모들한테 좀 혜택을 갖다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 후보께서 말씀하신 도립병원화 시급합니다. 저희가 공공의료 체계로 다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벽이 그 적자에 대한 폭을 갖다 경기도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꾸만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저희한테 억강부회의 그런 방식으로다가 저희가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이 면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 질병 전문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노인 질병 전문가를 우리 그 보건의료원에다가 좀 신설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예,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서부권에도 저희가 한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민들이 다른 의원에서 하는 것보다 물리치료입니다. 농사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거의 다가 농한기에는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멀리 있단 말이니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서부권에 우리 보건지소를 갖다 물리치료를 갖다 더 병행하는 것으로 확충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모자라시는 부분은 이제 마무리 말씀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후보자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후보당 2분입니다. 먼저 김광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연천군 군민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 그동안에 저는 군수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연천군의 변화의 주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물론 군정을 처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또 이렇게 또 실기한 부분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군의원으로서 또 도의원으로서 경험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탄탄한 반석 위에 이제 연천군은 비약할 그런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교통망이 이제 확충이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수도권 인구들의 유입이 시작이 될 텐데 이 유입된 인구를 갖다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이분들을 갖다 재방문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여기에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갖다 어떻게 양산해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군의 정책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주 성숙이 돼 있다. 그래서 연천군을 지금 찾아주시는 분들이 내방객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연천군을 다시 보고 있다. 전에는 우리가 적병지역에 위치한 연천군을 보면은 대단히 먼 거리로 생각을 했거든요. 불과 우리 연천에서 서울까지의 직선거리로 한다 그런다면은 60km가 채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을 방문하시다 하는 분들이 먼 거리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도권 인구의 20% 정도가 연천군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변화의 주역의 시대에 연천군은 서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연천군의 중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또 우리 식물 바이오 추출 기업의 어떤 중점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지역에 머물면서 들어오면서 더 큰 산업을 일으킬 수 있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상호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연천군의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상당히 지금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나오는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우리 정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 도의원 후보자, 군의원 후보자까지 전체가 다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천군은 이제 새로운 연천군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로 공약안을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3번 국도 경원선 권역에 산업단지, 국가산단과 주거단지를 구성을 해서 인구 15만 이상 갈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끝내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면 주거단지가 또 필요합니다. 미니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도시 건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가 잘 보존돼 있고 유네스코의 이관왕을 차지한 우리 생물권 보존지역 지질공원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연천군을 문화 관광으로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존은 잘 돼 있지만 이 보존을 잘 돼 있는 부분들을 관광으로 승화를 시켜서 연천군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정말로 와서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고 또 이사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연천군을 인구 늘리기 정책과 함께 15만 이상 되는 연천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한쪽에서 집권을 했습니다. 연천군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대래 낙후됐습니다. 이제는 바꿔서 새롭게 변화하는 연천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유상호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덕현 후보께도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시간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 지역의 현안이 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덕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합니다. 환경은 어느 가치보다 높은 연천군의 미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천 군민 여러분, 저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후보들과의 열띤 토론을 잘 보셨습니까? 저는 군민 여러분만을 믿고 연천군 발전을 위해 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저는 말 잘하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오직 군청에서 40년을 근무하면서 연천군을 위해서 헌신했던 유능하고 일 잘하는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천군 각 가정의 살림살이나 군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 제가 연천군청 지역경제과장으로 전거급과 연천읍에 도시가스를 들여와 가게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하면 첫째로는 풍부한 행정 경험, 둘째,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추진력, 셋째, 연천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중앙부처 담당자와의 탁월한 업무 추진력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연천군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에 서야 합니다. 그 선봉에서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천군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기되기도 했고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여러분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연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